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의 F-35 추가 구매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심지어 여객기 개발 사업도 기술력 부족으로 백주화되어 버린 상황이다. 실제 일본의 항공기술은 매우 후퇴했다. 이는 아베 집권 후 일본의 높은 미국 무기 의존성이 불러온 결과다. 한국이 일본 꼴 안 날려면 미국 의존을 낮추고 최대한 스스로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F-35는 만능이 아니다.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나 F-35 경우 자체 개발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마음대로 장착하지 못한다. 설사 미국이 허락해도 시스템을 결합시켜야 하기에 자체 개발 미사일 한 발 장착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며 웬만하면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다 수리 및 정비에 있어서 제약과 시간이 따르기에 운영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실제 일본에서 F-35 수리 정비 시 일본 기술자 완전 배제 및 비밀리에 미국 기술자만 입대해야 한다. 더욱이 F-15K도 부품 조달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F-15K의 운용률은 60에서 70%밖에 안되며 나머지 전투기는 그냥 대기 중이므로 F-35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한마디로 F-35 경우 100대 중 50대만 운영할 수 있어도 성공적이며 유지비가 불과 몇 년 안에 전투기 값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미국 경우 F-35 플러스 4세대의 전술을 구성하는데 이는 F-35가 스텔스 기능에 역점을 두었기에 은밀한 침투인 우수화나 기동성, 무기 점차, 교전 시간 등 공중전에선 오히려 4세대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듣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F-35가 은밀한 선제 공격을 하고 공중전은 4세대 전투기가 맞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근래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기에 만일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F-35는 막말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므로 더더욱 스텔스기만 운영하는 전술은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이 F-35를 대량 판매하는 것은 이미 스텔기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다. 물론 스텔스 기능과 공중전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F-22가 있지만 이는 너무 비싸서 미국도 100대 조금 넘게 가지고 있을 뿐이기에 이 숫자로는 미국방 전체를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F-22는 수출 불가다. 분명한 것은 4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자체 전투기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F-35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면 탑재 무기도 그렇지만 공격 제약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반면 KF-X는 유사시에 언제든지 일본을 공격 가능하다. 어쨌든 자체 전투기가 있어야 유사시 핵탄두까지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 무인 공격 드론과 연합하기 위해서도 자체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KF-X 무인공격 드론의 전술을 구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미군사 정보진은 이런 조합일 경우 F-35는 확실히 능가하면 F-22와 동급인 전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KF-X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공중전역에서 일본을 확실하게 압도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국내 보수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KF-X 비하 및 비난 기사를 보도했었다. 이는 현재 국내 보수 언론이 이미 일본 우익 자본에 점령당한 친일 매국 언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가짜보수 및 가짜보수 언론에 현혹되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정 못 믿겠으면 외신을 봐라. 누누이 말하지만 박정희 때 보수는 미국 몰래 핵탄두까지 만들려고 했던 자국우선의 보수였으나 지금의 보수는 매국 세력, 사이비 종교, 이익집단, 보수파리, 맹종하는 노인들만 모인 곳으로 전락했다. 한국도 일본도 보유한 F-35. 그런데 다르다? 한국과 일본이 주력 전투기를 그 같은 기종인 F-35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주력 전투기를 바꾸는 시점이 한일 갈등과 맞물려 있고 또 최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한일 간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두 나라의 F-35 전력 비교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F-35는 미국에서 개발한 제5세대 전투기로 미국이 우방국에만 판매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지만 미공군 전용인 F-22 랩터에는 성능이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35는 A, B, C형으로 나뉩니다. A는 유일하게 기관포 고정 장착이 가능한 공군용이고 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C는 날개가 접히는 해군용입니다. 한국은 공군용인 F-35A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연내 10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42대를 구매했고, 지난 5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적으로 우리가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아닌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력기는 언젠가 바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투기 숫자로 전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우리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대신 일부 기술을 이전받고 최종 조립 공장 그리고 정비창도 지을 수 있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일본처럼 통합 정비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비 가능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합 정비가 필요할 때 일본 정비창에 맡겨야 하는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F-35에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영국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고 일본과 영국의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F-35는 미국 무기만 장착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확장성을 확보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에 F-35의 핵심 기술까지 넘겨줄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전투기를 미일이 공동 개발하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영국의 군사 협력을 의식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였지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공동 개발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최근 미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F-35를 둘러싼 한일 전력 비교가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장되거나 미확인 정보에 근거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려가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미 정부가 일본 판매를 승인한 것은 F-35A 63대, F-35B 41대와 관련 장비다. F-35A는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가 진행 중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는 F-35 105대의 전체 가격은 미 정부가 한 차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 등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 이후 25년간 일본 측에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E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대강의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다. 길이 248m, 폭 38m의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일본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 F-35 스텔스 공동 개발하고 싶다미 거부. 105대 구매 결정. 일본이 지난 6월 미국 측에 F-35의 파트너 국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가 30일 보도했다. F-35는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로 일본은 최근 105대의 F-35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디펜스 뉴스는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전력기획국장이 지난 6월 18일 앨런 로드 미국 국방부 전력유지획득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스즈키 국장은 로드 차관에게 어떻게 하면 일본이 F-35 전투기 핵심 생산국이 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국장은 서한에서 일본이 F-35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은 선택이라고 본다며 미국 측의 파트너 국가가 됐을 때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세부 정보, 승인 절차와 소요 시간, 비용 분담 및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스즈키 국장은 미국 측이 관련 정보를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디펜스 뉴스는 로드 차관은 금주 중에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서한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는 그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 측에서 로드 차관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일본의 F-35 파트너 국가 참여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디펜스 뉴스는 미국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 측은 일본을 파트너 국가로 동참시킬 경우 F-35 기존의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F-35를 대량 구매한 다른 국가들로부터는 더 큰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일본의 서한이 도착한 뒤 미국 국방부 내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본과 유사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F-35 하동개발사무소의 브랜디 쉬프 대변인은 F-35 파트너십 참여는 2002년 7월 15일에 종료됐다며 일본이 새로운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 일본 요구 수용하면 다른 나라들 비슷한 요구 못 막아. 디펜스 뉴스는 지난 7월 17일 미국이 파트너 국가 가운데 하나인 터키를 생산 공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다른 국가가 대신 참여할 기회가 생기기는 했지만 일본에만 참여를 허용할 경우 F-35를 구매한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므로 거절해야 한다는 게 미국 내부 분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F-35를 개발하면서 몇몇 동맹국과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냉전 시대의 F-5와 F-16처럼 동맹국들이 널리 사용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2002년 7월 15일 참여가 마감됐다는 파트너 국가가 바로 이것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터키는 F-35 부품 900여 가지를 납품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S-400의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일으켜 파트너 국가에서 빠지게 됐다. 미국은 이들 파트너 국가 외에 일부 동맹국의 최종 조립 공장과 장정비를 비롯한 유지 보수 역할을 맡겼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종 조립 공장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호주이며 유지 보수는 일본, 호주, 한국 업체들이 맡는다. 한국의 경우 지난 2월 방산업체들이 팀 라크라는 컨소시엄을 구성, F-35 유지 보수 주체로 지정받았다. 참여한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다. 팀 라크는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35 정비 가운데 항공 전자장비,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 분야의 정비를 맡게 된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KF-X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시제 기조립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항 중인 KF-X 사업을 점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2020년 하반기 조립이 완료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KF-X는 벌크헤드 개발에 이어 GE4의 15개의 엔진이 인도가 되어 12개가 시제기 개발에 투입이 되며 3개가 예비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원래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시제기 6대의 출고가 올해 말로 예측이 된다는 뉴스는 K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X의 예상 시제기 출고수는 6대이며 한국이 발주를 할 KF-X는 대략 60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조립 완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아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며 전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F-X의 개발에 이어 한국은 아에사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항전 장비와 시제품 제작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테스트 항공기를 통하여 기술과 기능의 검증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래 2022년으로 진행된 KF-X의 조도 비행도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의 체계 개발 완료 일정은 2026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블록의 개념을 도입 계속해서 진화하는 전투기의 개념으로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8년부터 120대의 KF-X가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상 단가는 700억에서 800억대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블록 2까지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면 지대공과 지대지, 지대함의 무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블록 3에서부터 내부 무장이 가능하게 되며 스텔스 기술의 일부 적용으로 제한적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항공 불모지라고 불리울 만큼 항공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KC-100, KT-1, D50 골든이글로 기술을 축적을 해왔으며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도입하고 아에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을 할 만큼 항공 전투기 제작 기술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KF-X의 개발은 사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엄청난 제작비와 연구 개발 인력,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2020년 시제기 하반기 제작 완료 뉴스와 같이 나온 뉴스는 인도네시아 KF-X 개발진 113명의 출국 소식이었으며 어디를 봐도 우선적으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뉴스만 보면 인도네시아 개발진의 이탈로 인하여 KF-X 개발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며 마치 안 되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KF-X의 개발 전 타당성 조사는 무려 5번이나 진행이 된 바 있으며 그 사이 시간은 13년이 흘러갔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어리석은 짓이다. 혹은 실패할 것이다. 혹은 방산 비리로 얼룩져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기에 급급했으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자는 언론과 사설이 폭주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반대를 하며 양산을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국이 개발한 항공기로 영토를 수호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들여와 무기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기술부터 정비, 운용에 이르기까지 도입국조차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무기의 종속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독자의 전투기 플랫폼이 없다면 공대공 미사일 하나도 독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엄격하게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는 항공기 부분 특히 군용기 제작 기술의 축적은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국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은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사업으로서 자주국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 이번 엔진 도입과 미정부의 미사일 수출 승인으로 인하여 한층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20년 전 잠수함 기술이 없어 독일에서 기술을 받아 현재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내년 6대의 시제기 출고까지 박차를 가해 기대 성능 이상의 KF-X가 생산이 되어 항공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도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여주었음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항공모함 건조 계획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KF-X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대형 항공모함이 있다면 주변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와 미국의 무력 시위가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방사업은 남북 통일을 가정하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